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더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잔류한 유승민 험지 활용법 놓고 여당 서랑 설레. 네, 유승민 전 의원 직접 밝혔죠. 저는 당에 남겠습니다.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출마가 아니라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를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활용법을 두고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윤희숙 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의 충성심을 보이고 예. 국민들에게 멋진 정치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번에 복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제 당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려면 매우 험지에 승률이 거의 없는 곳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진다고 해도 역시 박수 받을 수 굉장히 있는? 멋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당이 아마 그런 곳을 부탁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윤희숙 전 의원 얘기하면서 매우 어려운 곳. 한번 매우 어려운 곳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허엄지긴 허엄지인데 거의 사지에 가까운 그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전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김철현 의원님.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윤희숙 전 의원이 좀 쓸데없는 아마 같은 KDI 선후배 출신이니까 저렇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힘은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에 당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행태를 보면 사실 함께 하기에는 좀 레드라인을 벌써 많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재명 정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의 큰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유승민 전 의원이 진짜 그 정치적 금도를 넘는 그런 굉장히 날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최근에 어떤 당정 갈등에 대해서는 거의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극단적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악담, 뭐 저주 이 정도로 불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함께하려면 당원들이나 대통령에 대한 사과부터 선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만약 저분을 총선에 내보내면 저분이 유권자들 향해서 본인이 안 된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로 해서 어떻게 무엇을 본인이 그럼 호소력 있게 얘기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럼 윤석열 정부를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할 것도 아니면 과연 저분을 총선 때 어떤 연단에 뭐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볼 때는 지금 당내에서 어떤 유승민계로 불리던 분들이 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김웅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상욱 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해서 어떤 미래를 남겨놓을 게 아니라 본인 어떤 개파의 하나의 수장이었다면 본인이 더 과감하게 자기만 혼자 살겠다는 식이 아닌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당원의 자세인데 저는 좀 당원의 자세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우리가 집권당의 당원은 당원의 어떤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탄핵 때도 보면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권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는 못하는 대로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하기에는 그 당원의 자세조차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이 날선 비판을 해왔었던 것들을 보면 이미 강을 건넜다. 그래서 글쎄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원진 전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난 총선 때는 불출마 선언을 명확하게 했어요. 불출마합니다라고. 예. 이번에는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던졌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유승민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경기도 선거를 한동훈 서울, 경기도 유승민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원진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서울 경기도 유승민 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또 이 조원진 의원 얘기를 보면서 아니 어쨌거나 잔류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그래도 얘기가 오간 게 있으니까 잔류한다고 한 거 아니겠어? 서울 한동훈 경기도 유승민이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연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나라는 의문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는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유승민 전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류 세력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골이 굉장히 깊어진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 잔류하겠다라고 했고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네. 그것은 현재까지의 입장인 것이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 행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분들은 결국에는 뭐 본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이제 총선 과정 속에서 제3지대로 갈 가능성까지도 아직은 분명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여지가 있다. 그러니 또 남은 것 아니겠느냐 본인이 판단해서 그 말씀을 좀 같이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사실 이해운 의원 정말 예전에 친유계라고 얘기가 있었었죠. 이해운 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K 아들에 대한 그 소위 애정 그게 굉장히 무한하셔서 TK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혹시 그게 유효하다면 결국 수도권 출마는 안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대구에서 나갈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예. 또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부터 제가 이 당에 남아 있느냐 떠날 거냐까지도 모든 게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대구에서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이겠죠. 예. 네. 유승민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지역이 어디겠느냐? 예? 나온 얘기. 이해운 전 의원은 TK의 애정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간다면 수도권이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여당 유승민 역할론 부상. 경기 남부 출마설도 거론입니다. 경기 남부 출마설 구체적인 지역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이 보도가 나왔던 건데 어디 보도냐 같이 볼까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경기 오산 5선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대결하는 방안을 당 안팎에서 거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대항마로 유승민 전 의원이 오산에 투입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보도가 앞서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 즉각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라고 올렸느냐? 안민석 꺾으려 오산의 유승민 자객 출마, 안민석 대 유승민 빅매치를 기대한다. 오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왕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를 오산에 보내주시라.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내가 꼭 이기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안민석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좋아요. 오세요. 내가 이겨드립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요 가능성 김은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유승민 의원 정도 되는 분이라면 체급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떤 특정 지역의 뭐 출마 여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 같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의 추이도 봐야 될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동료 시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저거 말고 다른 안민석 의원 관련된 듣고 싶은 말이 많을 건데 네. 굳이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납득이 안 되고 다른 말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여러 많은 논란이 있고 해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 다시 역질문 드리면 그러면 오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과 대결했을 때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오산은 17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의 양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이긴 걸 가지고 마치 본인이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진짜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과 정식으로 대결 요청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 용기가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네, 서재현. 네, 저는 국민의힘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특정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출마할 가능성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상시에도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 공격은 많았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뭐 선대위원장이나 출마 지역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승민 의원이 행보가 있습니다. 행보. 2008년부터 국회의원 했는데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12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발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저는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경제통으로서 능력은 100점인데 그 능력의 10%도 지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저는 산 증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원내대표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전국적 스타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찍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동구울 주민께서 무소속 나오신 우리 유승민 의원이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발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출마하셨죠. 그리고 지난해 당대표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출마를 하셔야죠. 그리고 정말 증세 없는 복지 허구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공천 신청 없는 당 지킴이는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비대위원이라든지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하니 생뚱맞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 또 유승민 의원 또 정말 당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든 당이 원하면 가서 뛰겠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선대위원장이든 당원으로서도 하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야죠. 계속 당에 대한 비판, 당에 대한 걱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변화해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후퇴하잖아요. 후퇴. 그러면 대선 후보 이전에 정말 본인이 24년 동안 정치한 인생 전부가 부정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총선 출마가 아니면 나는 이 총선 이후에 당이 망가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후에 당대표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하겠다든지 그런 명확한 적극적 표현이 있어야지 유승민 의원이 예전 정말 2015년대 그 전국구 스타의 모습으로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정말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공천도 신청하고 뭐 아니면 뭐 무슨 역할을 하든지 뭐 하겠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피력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구체적으로 지역에 나온 게 아까 안민석 의원에 대한 바로 오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여기 보면 오산 출마 검토 보도엔 불쾌. 네. 유승민 전 의원 오산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선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를 좀 볼까요? 네. 유 전 의원은 오산 출마 검토 보도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당의 누구와도 공천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누군가 공천 얘기를 언론에 먼저 흘리는 데에 대해 유 전 의원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유 전 의원 측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확실하게 오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은 생각이 없는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혹시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 그럼 다른 검토는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너무 꽈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공천을 하는 거가지고 향후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역할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큰 역할을 했잖아요. 안 나가는 거로. 네, 큰 역할을 했잖아요. 안 나가는 걸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인영 대변인님. 네.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그런 검토는 한 바 없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검토는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승민 의원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 또 남은 건 이제 대선뿐인 거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을 특정 한 지역구에 묶어두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라도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유승민 의원이 특정 한 지역구에 험지에 나갔을 때 그 네. 지역에서만 계속 선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약에 뭐 당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그런 갈등에 대해서 먼저 같은 방향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저희한테 표시를 하고 네. 만약 같이 선대 본부장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지원 유세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굉장히 활용 카드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을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묶어두는 게 아니라 뭐 선대위원장이든 뭐든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이 다각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를 먼저 밝히고라는 점도 말씀을 같이 해주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윤과 거리 두며 외연 확장 역할, 유승민 활용법 한동훈의 숙제다라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님. 유승민 카드를 그래서 쓸 거냐 말 거냐, 쓰면 어떻게 쓸 거냐, 한동훈의 숙제. 어떻게 풀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의 숙제를 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어쨌든 간에 지금 총선 출마를 하려면 본인이 뭐 이렇게 험지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 해. 어쨌든 이재명 대표라는 대권 주자급하고 붙기 때문에 뭐 지든 이기든 뭐 굉장히 큰 정치적 실리가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에 마땅하게 조금 보낼 만한 데는 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본부장을 끝내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 정치에 이번 총선에 사실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만큼 나오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150석이 넘으면 모르겠지만 한 130석 언저리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판단들은 계속적으로 좀 신중하게 고려하되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 표명이 저는 먼저 있어야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그다음 활용법 어디에 쓸 건지로 고민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 밝혔던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SNS에 이런 글을 올리긴 했었어요. 자신이 만든 김기현 내쫓고 직속부와 한동훈 꽂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개싸움이냐. 아까 말씀 중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 윤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해왔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총선 출마 여부나 공천 여부와 무관하게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에 남았다면 모든 당원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뭐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좀 다소 싸늘했던 당원들의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에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총선 출마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면에서 뭔가 유승민 전 의원이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비슷한 뉘앙스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어쨌든 당에 대해서 좀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도울 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지. 자기 손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지. 누가 간절하게 바라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치인의 언어냐고 숨은 거를 잘 봐야 돼요. 당에서 과연 유승민 전 대표에게 그 기회를 열어줄까요? 뭐 듣고 뭐 있습니까? 저 이준석 전 대표도요 탈당만 안 해서 그냥 노원병 주려고 그랬는데요. 네, 이건 저희가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지금 윤 대통령이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줄까요, 안 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승민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유승민 활용법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활용이라고 썼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듣기에는 희생 강요로 들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입장들은 결국 뭐 공천을 주던 안 주던 뭐 공간을 어떻게든 열어줄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항상 조건이 달리는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의 큰 대전제는 당연히 입장 표명에 대해서 변경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공간이 열린다라는 조건으로 들리긴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지금 뭐 한 번 더 국회에 입성하고 이런 것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다음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입장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던 부분을 한 번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순간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정치적 자산들이 흔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잔류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은 그동안 본인에게 씌워져 있던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당과의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접점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간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결국 결단의 시간이 남은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전향적으로 손을 내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약간 난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서재현.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유승민 측근들께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를 보시면은 그때 뭐 소구르겠다, 중도층 소구르겠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여론이 있잖아요. 여론에는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한 48% 얻었고요. 본인은 10% 얻었습니다. 당원들에게는 한 3, 4%. 그리고 전체 7%밖에 득표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도에 소구하고 전국구 스타고 수도권에 먹힌다고 물론 유승민 의원의 어떤 경제 관련한 지식이라든지 그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죠. 그러나 정치하고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론이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본인의 약점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이제 희생이라든지 헌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옳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당내 제2의 유승민이라고 하는 김경률 같은 분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모시고 유승민 의원을 모셔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바타 논쟁을 겨우겨우 봉합했는데 그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측근이 정말 유승민 의원을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정말 놀랄 만큼 희생, 헌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정말로 옳은 말이겠지만 그런 비판은 좀 삼가고 총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또 이렇게 또 각을 지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뭐 유승민 측근이라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확실하게 희생, 헌신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제목은 한동훈의 숙제인데 아까 입장 표명이 전제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유승민의 숙제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김인영 대변인님. 유승민의 숙제, 입장 표명을 그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오늘 이제 총선이 이제 70일 남았는데요. 네. 총선에서는 덧셈 정치하기도 바쁜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가치와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쓴소리 뭐 하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쓴소리의 수위라든지 그런 예의 같은 것이 우리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들이 납득할 수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이 이쪽에 있는 건가 저쪽에 있는 건가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그래서 더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